우리는 어릴 때부터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배워왔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면 편해질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바빠지고 더 지칩니다. 왜 그럴까요? 장자는 이 질문을 이렇게 뒤집습니다. 쓸모 있어야 살아남는 게 아니라 쓸모 없어야 살아남는다고. 장자의 이야기 속에는 아주 크고 뒤틀린 고목 한 그루가 등장합니다. 그 나무는 크기는 컸지만 곱게 뻗지 못하고 여기저기 굽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수들이 그 나무를 보고는 제목으로 쓸 데가 하나도 없다며 혀를 차고 지나갑니다.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가구를 만들면 뒤틀릴 거라면서 기둥으로도 쓸 수 없고 판자로도 쓸 수 없고 어디에도 맞지 않는 나무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나무를 베어가지 않았습니다. 쓸모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자는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쓸모없음 덕분에 그 나무는 도끼에 찍히지 않았습니다. 사람 손에 잘려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남아 수백 년을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무는 점점 더 커지고 더 넓은 그늘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서 쉬고 지친 이들이 잠시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아무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 그 나무가 곱고 매끈해서 쓸모가 있었다면 그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벌써 베어나가 어느 집의 기둥이 되었을 것이고 가구가 되어 쓰이다가 닳고 사라졌을 겁니다. 쓸모가 있었기에 더 빨리 쓰이고 더 빨리 사라졌을 겁니다. 장자가 말하고 싶었던 건 단순했습니다. 쓸모가 있다는 이유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쓸모없이 보이는다는 이유가 그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쓸모가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 저 나무와 반대로 생각합니다. 더 필요해 보이는 쪽, 더 잘 쓰일 수 있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야 인정받고 그래야 제대로 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쓰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의미로 바뀝니다. 맡겨도 되는 사람,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계속 써도 되는 사람. 그렇게 역할이 쌓이다 보면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됩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흐름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도 남은 것은 많지 않습니다. 시간과 힘은 들었지만 내 것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장자는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주 큰 박을 하나 받았는데 너무 커서 쓸 데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물을 담기에도 맞지 않고 그릇에 쓰이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그걸 잘라 물 위에 띄우면 배로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쓸모를 정해버린 시선이 문제였던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쓸모없어 보이는 모습이나 어디에도 맞지 않는 자리 역시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쓰일 필요가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장자는 바로 그 지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쉽게 쓰이지 않는 상태, 그래서 함부로 잘려나가지 않는 상태, 남아있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장자가 말한 쓸모없음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쓸모 있어 보이는 것들이 먼저 쓰이고 먼저 사라진다는 흐름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쓸모 있는 쪽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였습니다. 이제는 그 기준을 그대로 따라갈지 아니면 조금은 다르게 볼지 한 번쯤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은 덜 쓰이면서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